예.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암흑천지에 빠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견인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평생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특히 한국사회 복원부터 또 보살사상, 그 다음에 서구 철학의 실존주의, 그 다음에 제4차 산업까지, 또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일, 스위스의 그 내각제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막바지에 그 철학 특강으로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이신 최동석 박사님께서 연구하는 성취 예측 모형 요 책입니다. 성취 예측 모형의 책을 읽고 보살사상과 함께 연구한 연구하면은 이제 실존주의와 맞닿아 있다. 요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태고사에서부터 제4차 산업까지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가 인류사가 걸어왔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종교, 과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그 물을 건너는데 그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하고 자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과 더불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주만상에 던져져 있는 하나의 물질이죠. 그 물질이면서 살아있는 물질이죠. 이것을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유기적 화학적 원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제외한 인간을 포함한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우리의 가시권 안에 있는 자연을 우리가 중우주라고 하고요.
나 자신만을 표현할 때는 소우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또 만상의 생물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태양계 넘어서 은하계와 우주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우주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인간을 포함해서 식동물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모두를 이제 중우주라고 말하고요. 태양계의 가시권을 벗어나서 암흑물질이라든지 빅뱅 화이트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북극성 사상, 은하수, 미리네, 이 하나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우주에 들어가는 상징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념. 그래서 인간은 바로 개념의 그 산물이다. 그러면 왜 개념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해서 문자로 사용해서 그 기억으로서 전전두엽에 저장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문화와 문명을 창출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문자와 글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인류 문화 공룡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만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타 물질과 유기물인 생명체 중에서도 인간의 다른 우리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철학과 종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종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내용만 이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 표현 방식이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철학에서는 실존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칸트는 이를 순수이성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헤겔은 변증법이죠. 헤겔의 변증법이죠. 이분은 자기의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데거 같은 분은 이걸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상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청정한 마음이라 그러죠. 부처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이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할 때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를 우리가 의학의 개념에 넣었다면은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 자, 그러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플러스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순다 환인, 순다 대륙에 살 때, 사라진 무제국에 살 때부터 우리는 바로 이 보살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트바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고요. 이를 우리가 해석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에 태어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과 현재 지금의 철학과 이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으로는 이를 뭐냐면은 실존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실존. 예, 실존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영성의 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다른 말로 또 영혼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 상제가 같은 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실존이 뭐냐면 개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철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인간은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토끼나 고양이 같은 것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은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토끼나 다를 바가 없죠. 토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무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만상의 자연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존재는 뭐냐면은 존재하는 사물이기에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존하는 것인데, 실질적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존재는 존재하는 사물 자체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뭐냐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를 그러면 다른 식동물을 포함해서 다른 그와 인간과는 지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 만상의 우주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앞에서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토끼나 고양이나 인간이나 이 광대한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과 고양이나 토끼도 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그렇나요? 지금 현재 제가 사진 찍고 있는 이런 인간과 책과 그 다음에 이 카메라도 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또 현실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또 초월적인 실존인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여기 인간과 다른 식동물을 포함해서 다른 물질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 구체적, 현실적으로
초자연적 초월적인 실존인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철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만이 오로지 인간만이 이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아까 앞에서 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이전에 앞에서 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인간이 이제 다른 식동물과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인간은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정신이라고 말하죠. 예,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정신은 정신작용을 우리가 이제 이성작용으로 이제 보고, 이성작용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가지는 방식이 한 서너 가지로 나타나죠. 우리가 가상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요, 상상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뭐냐면은 서구 철학자들은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정신이라고 표현하면 맞지가 않고요, 마음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마음은 산스크리트 CETTA 체타라고 하는데, 체타는 인식의 작용을 말하고요, 신망, 마음의 왕, 신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인식작용의 주체인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갈로해 놓고 정신이라고 설명하면은 더 완벽한 뭐냐면은 원적 해석이 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은 바로 마음을 서구 철학에서 정신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뭐냐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체라고 말하는 우리 한자가 있잖아요. 몸체. 이 몸체가 바로 뭔가 인식의 작용인 마음과 정신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 하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인간은 마음작용을 통해서 또 몸을 이끌어서, 마음작용을 통해 몸을 이끌어가는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결론은 인간은 마음작용을 통해서 몸을 이끌어가는 영성의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말이, 예, 아까 실존, 영성, 예, 순수이성 비판, 하나님, 상제, 뭐 자기의식, 자의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현재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까 존재하고 있는 이전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전에 순수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순수의성을 갖고 있어서 이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칸트의 순수의성 비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현재 경험하고 하기 이전에 순수의성을 갖고 있어서 이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잠재의식 속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의 그 DNA에 있다고 해도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험과 감각을 초월하는 선언적인 사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인간에게는 경험과 감각을 초월하는 먼저 선언적인 사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이 철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성장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것은 스스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실존적 존재이다. 예, 요거를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성장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것은 스스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의식의 규정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칼 막스의 철학과 사상을 좀 가지고 같이 설명해내야 앞으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본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 이전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규정, 아까 선험적 의식의 규정 이런 것은 잠재적 진화론적 관점과 저의 표현입니다. 잠재적 진화론적 관점, 즉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잠재적으로 진화론적 DNA가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칼 막스 이전에 우리가 철학자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칸트나 헤겔 다 그런 입장이라는 건데, 이 칼 막스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현상적 현재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적인 것은 우리가 사회적이라 그러죠. 이 사회적 진화론에 의해서 관계되어 있어서 의식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적 사회적 관점이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거, 여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가 그 사람의 의식을 규정한다. 여기 뭐냐면은 이제 칼 막스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 가치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두고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내 의식을 규정된다는 것이 여기 칼 막스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환경적 존재가 인간의 마음은 아까 정신을 하겠죠. 결정하게 되었다. 즉 인간은 사회적 환경, 즉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마음의 의식, 즉 의식의 규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현상이 고도화되어 나타난 것이 인간이다. 즉 칼 막스 이론을
저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막스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의식의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음, 그 과학화가 의식의 과학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선언적인 관계, 의식의 규정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지향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보다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